자, 이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이거를 뭐 저희들만 아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도 이 일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는 사실은 중진국 함정을 피할 거라고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거, 예,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재밌는 게 2006년에서 2010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전까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투입에 의해서 뭐 노동 투입까지 포함을 한다면요. 생산성 효과보다 훨씬 더, 다 합치면 100이 넘죠. 예, 그거는 이제 가격 효과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뭐 안중에. 자, 어쨌든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전 기간에 걸쳐서도 그게 굉장히 크죠. 81년, 90년 바라보면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이 생산성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때 딱 오면요. 예, 자본 투입이 51인데 생산성 효과가 47이죠. 그래서 2008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뭐 했다? 역전시켜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08년 이후에 노동 강도가 엄청 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냐면 노동 강도도 높아지고 나쁜 편으로 얘기하면 해고도 많이 됐다는 거죠. 옛날 100명이서 일하던 걸 50명이 일하게 됐다는 얘기니까 해고도 많이 되고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는 측면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한국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5대 산업이 여전히 경쟁력 있잖아요.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하나 뭐죠? 맨날 까먹어. 조선. 이 5대 산업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소를 세우지 않더라도 조선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 혁신을 갖다 이뤄내는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단순한 생산 요소 투입에 의한 증가의 경제 발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경제한테 물어볼 건 뭐냐면, 자, 자본 투입의 확대에 의한 성장이 계속 가능하냐? 제가 전편에서도 어렵겠지만, 그게 이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면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소비 위주, 즉 중국 경제는 딱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 내수 중심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조건은 뭐냐? 자본 투입 확대. 이전처럼 돈 밀어넣어서 계속 경제 성장할 수 있냐? 어렵겠지만 가능할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 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제가 요새 막 수업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목이 좀 상당히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총 인구는 2025년쯤 정점을 찍지만, 자,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이면 정점을 찍습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뭐 했었느냐? 부양률이 쭉 떨어지고 있었죠? 왜? 2015년에 부양률이 여러분 뭐예요? 정점을 찍으니까. 자, 부양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니까 투자도 많아졌고 그대들이 저축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뭐예요? 부양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이상 저축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럼 저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고도 경제 발전이 언제? 우리 1988년에 제일 많이 발전했죠. 올림픽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금융위기 터지고서는 우리도 그 다음부터는 절대 뭐 8% 10% 성장 못하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오일 쇼크 터지고선 그렇게 성장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언젠가는 언제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언제가 올 거냐는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별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제조업 공동화라고 그러죠.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산업 구조가 이동해 나가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전형적인 노동 투입에 의해서, 우리 가발 공장이죠.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성냥공장, 가발공장 아닙니까? 성냥공장, 가발공장을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건 외국으로 나갔는데 더 고부가치로 못 가요.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제 말 이해되셨죠? 성냥 공장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냥 공장이나 이제 우리 가발 공장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로 가야 되는데 반도체로 못 가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두 가지죠. 반도체로 갈 수 있는지. 중국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중국이 더 이상 티셔츠 많이 만들잖아요. 예. 티셔츠 한 억장 팔면, 예. 티셔츠 억장쯤 팔면 디즈니랜드 만화 하나 판 거 돈 남을 겁니다. 그 저부가 가치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 문제 뭐냐면 티셔츠 공장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티셔츠 공장 안 하면 이제 뭐로 넘어가요? 반도체 공장 만들 건지. 그것만 가보는 건데, 첫 번째 주장, 중국은 이렇게 말하죠. 우린 티셔츠 공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보세요. 맨 처음에 일본이 티셔츠 만들다가 우리한테 넘겼죠?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한테 넘겼죠? 일본이 아세안 국가에서 엄청 투자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겼죠? 베트남 인기로 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예전에는 국가 간의 산업이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대륙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작년에 자동차가 1,800만 대가 팔렸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00만 대입니다. 네. 중국 인구는 13억이고요. 땅은 우리나라 50배입니다. 중국 상해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네. 중국. 주변과 항저우고 소주만 합치면 우리나라보다 커요, 인구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알죠? 근데 뭐냐면 중국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티셔츠를 왜 넘겨줘? 우리 서부에서 만들래? 끝. 옛날 심천에서 티셔츠 만들었죠. 네, 중국 티심천, 저 홍콩 바로 옆에 있는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가 심천입니다. 대도시 중에서. 심천에서 경제특구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륙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베이징 옆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다 가겠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가서 하겠다는 거죠. 서부대 발전 전략. 철도 깔지 않습니까? 신장 위구르까지 철도 깔죠. 예, 우린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우린 앞으로 20, 30년 동안 반도체 우린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 반도체 안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좀 여유 있어요. 좀 천천히 가면 어때? 우리 티셔츠 계속 만들 건데. 어디서? 서부에서. 이게 얘네 대단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막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중국은 지켜낼 수 있다는 게 중국 내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서부 대학진을 이뤄낼 겁니다. 중국 부자들 서부에 땅 사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잡아보시고요. 이건 100%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부자들 지금 다 서부에 땅 삽니다. 서부에서 제조업한 친구들이 제조업해서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랬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르다 니네랑. 네. 우리는 못 넘어가서 망했지만 우리는 못 넘어가도 버틸 수 있다죠. 우린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우리 아직 도시화율 51%예요. 반밖에 안 됐어. 아직 40% 남았어. 도시화율이 보통 90%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아직 우린 40% 남았어가 중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이거 제일 재밌는 게 유동인구라는 게 6개월 안에 주소가 이전하는 사람인데 그게 2억 6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경제 규모 얘기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여러분, 예, 정리되셨죠? 그래서 아직 중국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화율 50%밖에 안 됐거든? 40% 여유 남았어. 우리 티셔츠 더 만들 거거든? 어디서? 서부에서. 아직 시골 사람 더 끌어서 티셔츠 더 만들 여력이 있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틸 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정부가 그래서, 자, 우리 1등 할 거야죠. 우리 1등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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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하고 딱 겹치죠. 삼성 잡을 거야. 삼성 잡을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삼성이 다른 재벌들을 제치고 1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일본 쫓아가기에 성공했거든요. 일본의 첨단 기업이 만들던 제품을 만든 유일한 업체가 삼성입니다. 일본은 물론 제가 맨날 삼성하지만 이건희나 누구예요 우리 이병철 씨가 다 일본 통이잖아요. 맨날 뭐 했어요? 변기 토토 쓰자고. 왜 우린 토토 같은 변기를 못 만드냐? 이 마인드 자체가 일본, 아주 프로잽이하고 어메가 아니라 프로잽, 저도 영어 좀 쓰죠. 예, 뭐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높으신 분도 프로잽, 어메리카라고 위키리스크인가 폭로했지만, 뭐가 됐느냐? 그게 딱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희 씨랑 되게 와세대장인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일본하고 친했고, 일본에 더 많이 머물렀잖아요. 그건 뭐가 됐느냐? 일본이 가는 거를 갖다 그대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잡아갔던 요인 중에 클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오너들의 탁월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뭐가 되느냐? 중국도 한국 잡차죠. 그죠?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태양광 이미 세계 40% 점유율입니다. 예, 물론 공급 과잉으로 지금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서 다 죽어가고 있죠. 우리도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고 태양광 산업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태양광 산업 진출하자고 그래서 이게 삼성이나 코오롱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박살나고 있죠. 왜? 중국이 엄청 만들어갖고는 저가로 팍 풀어버리니까 버티질 못하잖아요. 자, 두 번째, 전기차. 여러분, 왜? 중국 애들은 뭐가 있느냐? 물론 실패한 나라도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냐? 소련은 실패했죠. 근데 소련과 중국이 가졌던 장점, 기초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중국보다 우리 인공위성 못 쏘지 않습니까? 예, 한 두 번 쐈다가 박살나갖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것도 소련 애들한테 기술 빌려갖고. 근데 어쨌든 뭐가 되느냐? 얘네들은 기초과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응용과학화 시켜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중국 정부가 이걸 갖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키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박정희의 공과를 따지자. 예, 사람이 공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과거 없는 사람도 없겠지만, 카이스트 같은 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경희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경희 초등학교 옆이 카이스트잖아요. 예, 제가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치즈를 보고 놀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왔는데 치즈를 싸온 거예요, 친구가. 전 치즈를 그때 대한민국 사람 치즈 모를 때입니다. 전 치즈를 알았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걔네 아버지들이 다 미국 유학 갔던 애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왜 됐냐?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사립학교 들어가려면 좀 백을 썼어야 되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백을 써서 사립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이. 예. 네. 그래서 근데 갔는데 이제 딱 보니까 애들이 치즈 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놈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서 보고 배운 거죠, 그게. 왜냐면 밥을 싸주는데, 도시락 싸줬는데 못 먹겠는 거지, 흰쌀을. 그 우유가 있으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아메리카 애들인 거죠. 걔네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뭐냐면 외국 나가보십시오. 지금 외국 학교 가보면요, 물론 그 외국 나가서 헛돈 쓰고 돌아오는 애들도 많지만 근데 안 오는 애도 많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게 응용과학 발달시키는 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자신이 있는 거죠. 가서 배워오고, 그리고 우리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R&D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랑 게임도 안 됩니다. 미국 들어오므로 R&D 투자 우리가 많이 하고, 유학 이렇게 많이 가고, 돈 많은 정부가 7대 산업으로 밀어주는데 삼성 못 잡겠어? 이게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진국 함정을 어떻게 넘어가겠다는 거 알겠죠? 우리 티셔츠 계속 만들 거야. 그리고 고부 가치로 갈 수 있어. 태양광 공급 과잉 일으키는 거 봤지,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삼성 코오롱 니네 태양광 진출하려고 그러나 지금 엿됐지? 딴 건 안 그럴 것 같아.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민간 소비잖아요. 여러분, 한국 제조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이, 사장들이 다 야반도주했죠. 중국에서.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국을 잘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업이나 장사, 잘은 모르지만 저도 중국에서 나름대로 사업도 좀 해봤고 지금도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지금 딱 가보시면은 중국에 식당 가보십시오. 월수금 종업원하고 화목토 종업원이 달라요. 왜? 다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을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상해 같은 데 한 사람 보통 인건비가 7, 80만 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주 중소도시만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 경립은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줍니다. 맞죠? 네. 80만 원 주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좀 소도시 가서, 네. 중소도시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여자 격리 쓴다. 100만 원 더 안 줍니다. 중국 상해 가서 100만 원 줘야 돼요. 이미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편법으로 직원을 월수금 쓰고 화목토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그걸. 왜? 그 보험료가 엄청 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요 20%씩 올립니다. 뭐를? 최저임금을. 매년 20%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런다? 민간 소비죠. 정부 지출이 아니라 이제 민간 소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민간 소비로 가기 위해서는 내수 증대를 일으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 두 번째, 그래야지만 8% 성장을 안 하면서도 네, 농공을 고용 창출할 수 있으니까. 중국 제가 말씀드렸죠. 8% 성장률을 못 지켜내면 새로운 일자리 500만 개를 못 만들어내면 중국 정부는 큰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겉으로는 모르지만 빈부격차, 도농격차, 사회 통합의 필요성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네, 중국 정부도 옛날 요새 내오는 게 뭡니까? 안정 아닙니까? 통합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였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본 투입 확대를 성한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 중국 정부는 대답합니다. 가능해. 왜? 우리는 아직 도시화율이 50%밖에 안 됐고 우리는 외국으로 안 넘겨줄 거야. 티사스 업체 서부 개발해서 우리는 해결할 거야. 이게 1번 답입니다.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하냐? 가능해. 우리 R&D 투자 엄청 하고 우리 기초과학 발달해 있고 유학생 엄청 많아. 걱정하지 마. 한국 깰 거야. 세 번째, 소비위주 경제 구조 전환 가능하냐? 가능해. 왜? 우리가 안 했다가는 우리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빈부격차 완화시켜낼 거야. 최저임금 올리고 민간 소비 증대시킬 거야. 네. 라고 중국 정부는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여러분? 자, 감히 제가 이게 성공한다, 안 한다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전까지 전개되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게 성공을 중국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하면은 저는 이런 점은 좀 생각나요.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좀 이런 비유가 이제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87년을 이건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저 교과서대로 표현을 하면 87년 이전과 87년 때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뭐가 됐다?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87년 이전에는 민주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민주화 이전의 정치 체제로 과연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87년 이후에 이제 88년부터 경제 발전을 고도화로 이뤄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87년 이전의 정치 체제를 갖고서도 그러니까 87년 이전의 정치 체제가 지금까지 진속됐다라면 우리가 중지권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경제는 경제만 가는 적은 없거든요. 정치와 대가 민첩 뺏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정부를 평가한다라면 이제 뭐 그게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민주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나 중국 출입정지 맞을까봐 걱정돼서 말을 완곡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럴 리는 미치겠네 이게. 근데 내가 중국 정부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중국 정부 굉장히 잘하는 게 많습니다. 중국 대상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중국 언제 나쁘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중국 정부 그 관료들의 이 양태라는 게 굉장히 부패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중국 관료들은 굉장한 경쟁 체제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료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랬었죠.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 경제도 관료들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 관료가 굉장히 사실은 70년대 때 부패했지만 유능했죠. 그 포인트 기억나시죠? 우리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경제 발전할 때 유능한 관료와 부패한 관료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사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던지는 문제 제기는 어쨌든 중국이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단일 정당 체제라는 약간은 비민주화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중진권 항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쉽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번에 걸쳐서 너무너무 재밌는 주제를 여러분 다뤄봤는데요. 우리 요번 주 보시면서 전번 주 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신 분들도 전번 주 주제까지 하나 이렇게 딱 보시면서 요 자료 화면 가지시고 이렇게 몇 번 보시면은 세계 경제는 물론 중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한방틀을 갖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요, 이 뉴스위크 이거 만드느라고 저희 팀에서 이번에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더 아주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